칼럼. 기대 모았던 윤한 첫 회동. 밥 먹고 사진 찍은 맹탕 회식 그쳤다. 밥만 먹었다. 사진은 찍었다. 그게 끝이었다. 24일 대통령실 만찬 풍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식사 자리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10수명이 총출동했다. 대통령실에서도 3실장과 수석급 이상 참모진 10여 명이 동석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책임자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했던 희소식은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랬다는 게 정말로 믿기지 않는다. 참석자들이 전하는 대화록에 기가 차다.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꺼낸 첫 마디는 대통령실 경내 분수정원 만찬이 처음이라는 얘기였다. 2022년 분수정원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만찬을 먹게 됐으네요라고 말했다. 저도 여기서 만찬을 해야지 했다면서다. 전형적인 생색내기였다. 분수정원 첫 만찬에 참석한 것을 영광으로 알라는 말투다. 만찬장에서 나온 말은 초청자이자 주빈인 윤 대통령이 거의 독차지했다. 최근 부부가 함께 다녀온 체코 방문기가 그 중심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체코 방문 성과를 한껏 자랑한 것이다. 물론 자랑할 만하면 그럴 수 있다. 대통령이라고 굳이 자랑거리를 숨길 필요는 없다. 그런데 자랑도 새로워야 씨알이 먹히는 법이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는 익히 알려진 내용들이다. 대통령실에서 미주알 고주알 홍보했었다. 참석자들이 모를 리 없었다. 이런 게 중언부언이다. 말하는 사람은 신났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짜증난다. 국민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을 들은 여당 참석자들의 반응도 눈길을 끈다. 인요한 최고위원의 말이 우선 꼽힌다. 지난 법문재인 정부 때 망가진 원전 생태계가 회복 안 될 줄 알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에 대한 찬사다. 윤 대통령의 업적을 추켜 세우는 찬양이다. 그럴만하다고 여기면 할 수 있는 말이긴 하다. 다만 덕담만 나누기에는 시국이 너무 엄중하다는 점에서 씁쓸하게 느껴지는 대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떴다. 대통령께서 한간담회에서 양자학을 많이 알고 있어 놀랐다는 말로 맞장구를 쳤다. 윤 대통령은 이 말을 받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양자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양자학이 분명 원전과 관련 있는 얘기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자학이 그 자리에 대화 소재로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참 한가한 얘기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생각이 든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얘기도 꺼냈다고 한다. 당연하다. 지금의 여야 관계는 극한 대결의 연속이다. 조폭 영화를 닮은 22대 국회 모습을 국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있는 중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시작한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매 맞는 기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의 야당은 힘이 세다. 또 국감에 대비해 잔뜩 벼르는 모습이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니 잔뜩 긴장하는 게 맞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이 많다는 언급에 그쳤다. 마치 남 얘기하듯 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국정을 어질러 놓았어도 치우는 것은 여당 몫이라고 주문하는 것처럼 들린다. 고깝게 해석하면 여당을 마당쇠 취급하는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정부와 여당은 그런 관계여서는 안 된다. 정부의 꼭대기에 있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늘상 얘기하듯 여당은 국정에 대등한 두 축 중 하나다. 정부와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그리 생각했다면 윤 대통령의 말에 어폐가 있다. 윤 대통령이 여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한동훈 대표 대접에서도 드러난다. 초청한 손님 대표에게 인사말을 할 기회조차 외면했다. 그러니 한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한 것은 물론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를 실감나게 전했다. 대통령께서 대표 말씀을 하시죠. 원내대표 한 말씀 하시죠. 라고 했다면 얘기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런 게 없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말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말도 덧붙였다.
한 대표가 다른 분들보다 20분가량 일찍 도착했다며 한 대표는 대통령이 좀 일찍 오셔서 한 대표 나하고 잠깐 얘기합시다라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예정된 만찬 시작 시간인 이날 오후 6시 30분에 맞춰 도착했다. 따라서 한 대표의 한 가닥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장동혁 최고위원의 말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한 대표가 당대표로서 적어도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준비는 하지 않으셨을까라며 그런데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다고 말했다.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다. 김장 두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인사들이다. 그래서 한 대표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친윤석열계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표적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마주보고 앉아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언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 대표 스스로 만찬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니냐며 책임을 한 대표에게 돌렸다. 한 대표가 분위기 파악을 하고 스스로 발언을 자제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한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배려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어요 라는 말이 그것이다. 한 대표 호칭 앞에 붙인 우리라는 단어도 친근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건배 음료로 술 대신 오미자 주스를 내놓은 것도 술을 안 마시는 한 대표를 고려해서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20여 년간 검찰에서 동고동락했으니 식성쯤은 익히 파악하고 있었을 터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 자리에서 보였다는 태도는 이에 대한 답례쯤으로 비친다. 만찬이 끝날 때쯤 윤 대통령이 커피 한 잔씩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한 대표에게 우리 한 대표는 뭐 드실래요? 라고 물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다. 이를 한 대표가 말렸다. 대통령님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것 드셔도 괜찮으십니까? 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더없이 다정한 사이 같다. 정치판의 미담으로 소개해도 좋을 법하다. 그래서였는지 대통령실은 만찬 분위기를 화기애애로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 참석자들의 후속담은 친한계 친윤계로 확연히 갈린다. 친한계에서는 화기애애했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온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자리는 소문난 잔치에 불과했다. 빈손 만찬이었다. 말 그대로 맹탕 결과였다. 그래도 참석자들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남는 게 사진뿐이라는 말이 대통령실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모양이다. 정치권에서 자주 듣는 말이 밥 먹고 사진 찍는 자리다. 의미 없는 자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가는 정치인들도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하는 자리다. 이번 대통령실 만찬이 딱 그런 자리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 자리에서 남긴 사진은 오래가지도 않는다. 사진 찍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함께 박수도 쳤다. 무슨 뜻에서였는지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다. 윤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가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를 참석자들은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도 있다. 아니면 단순히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초청해줘서 또 저녁밥을 내서 감사의 인사치레를 했을 수도 있다.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을 위하여라는 구호도 외쳤다. 그러나 정작 만찬장 대화는 빈수레였다. 그래서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함께 만찬이 끝난 후 분수공원 일대를 산책했다. 윤 대통령 제안으로 10여 분 정도 진행됐다. 산책 도중에 윤 대통령이 꺼냈다는 말이 화제다. 용산에 오니까 주변 환경이 좋고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가까이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길 잘했다는 자찬이었다. 친절한 설명일 수 있다. 그러나 참 자질구레한 얘기의 연속이다. 한 대표 입장에서는 산책이 윤 대통령 독대에 버금가는 절호의 기회였다. 추 원내대표 등 동행이 있었더라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더구나 나란히 걸었다니 짧게라도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한 대표는 그토록 원했던 독대 재요청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그 뜻을 밝히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 정치인 한 대표의 정치력이 고작 그 수준임을 드러낸 셈이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짐작되는 대목이다.
국민들이 보기엔 그 자리에서 박수가 나올 만한 과정이 없어 보인다. 국민을 위한 자리였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동창회나 친목계 회식 자리 수준이다. 이와 별반 다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선 회식 장소가 어마어마한 대통령실 경내였다는 것이다. 또 모인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거기에 만찬이란 고상한 이름까지 붙였다. 화기애애했다니 많이 웃고 떠들썩하긴 했던 모양이다. 참석자들만 웃을 게 아니었다. 국민들을 웃게 만들었어야 옳다. 국정 책임자들이 대화를 충분히 나눴다면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위로해줄 꾼 뉴스가 쏟아져야 했다. 그런데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같은 여당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의 일갈이 통렬하다. 그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과 대통령실의 책임자들 수십 명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느 한 사람도 지금의 국정 실패와 민심 위반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니 정부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직업 윤리도 영혼도 없었다고 직격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나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고 헤어졌다며 의료 사태는 의자도 나오지 않았고 연금개혁은 염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의 비판에 공감할 국민들이 더 많을 듯하다. 그런 자리라면 비공개로 했어야 옳다. 티내지 말고 조용히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자리였다. 국정 책임자들도 사람일 텐데 회식 한 번 한다고 나무랄 국민들은 없다. 어떻게 알게 되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구나 하고 오히려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결과를 보니 동색인 초록끼리 모여 저녁 한 끼 근사하게 먹은 거였다. 문자를 쓰면 태산 명동의 서일필격이다. 부산을 떨었지만 그 비유가 합당해 보인다. 그걸 모르고 무슨 중요한 뉴스라도 나올까 눈 크게 뜨고 귀 기울인 국민들이 잘못이었다. 이런 걸 무슨 큰일이라 되는 양 며칠씩 떠들어댄 언론들이 갑자기 미워진다. 뜻밖의 사기를 당한 것처럼 국민들의 불쾌지수만 높아졌다. 부하까지 치민다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